안녕하세요. 토플 당구 리딩 대표 강사 박세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4월 실마특입니다. 여러분들 4월 시험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하셨나요? 자, 4월 시험이 딱 2번이 있죠. 그러니까 올해 계속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게 시험이 한 달에 2번 정도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막 하신 다음에 결국에 한 달에 딱 한 번 정도밖에 못 보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신 분들 이제 이번에는 어떠한 특강 내용이 진행될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선생님 토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부터 대비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플 시험에 관련된 이제 정보부터 먼저 말씀드릴 건데, 근데 등록 다들 하셨어요? 아마도 이제 12일하고 18일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토플 시험 등록은 www.toefl.org로 이제 들어가셔서 토플 시험 신청하시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 만드시고 패스워드 만드시는 거 이제 아마 거기에 나와 있는 말대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달부터 이제 우리 토플 시험 비용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175불이었는데요. 185불로 올랐어요. 진짜 안타깝죠. 정말로 이제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그나마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10불 싸게 등록하셨고, 이제 정말 며칠 안 됐습니다. 네, 시험이 비용이 오른지. 그래서 이제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은 185불 내시고 등록하셔야 되세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오르고 막 그래서 좀 드는 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준비 많이 하셔서 정말 시험 딱 한 번 혹은 또 2번 정도에서 이제 점수를 만드시면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나 이 사이트 자꾸 오류가 생긴다. 막 결제도 안 되고 자꾸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전화로 등록을 할 수가 있으세요. 전화로 등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막 고민되시는 거예요. 막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1566-0990 어디예요? 네, 국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영어로 불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고 한국말로 하시니까 가끔가다 카드 결제 같은 거 뭐 잘못된다 혹은 뭐 이제 뭐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여기 전화 걸어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가끔은 시험 날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빠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좀 등록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인터넷보다는 훨씬 더 여기에 전화로 빨리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빈자리 있으면 저 시험 봐도 될까요? 이거 확인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카드이시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자기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지인분들 카드 빌리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토플 시험 보실 때는요, 10일 간격으로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시험 날짜가 여러 번 있다고 해서 여러 번 보시는 거 아니고 10일 간격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2일과 18일이라서 여러분들은 이 2번 중에 한 번만 시험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험 등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플 시험에 관련된 특이한 사항 같은 거 조금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토플 시험 보러 가시면 준비할 거 딱히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시면 되세요. 자, 신분증은 뭐만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네,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그 외에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학생증은요? 학생증은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여권은 사인이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 부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권에 있는 영문명이죠. 영문 이름,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확인이 같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입시 시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토플 시험 보러 가실 때 입시 시간이 몇 시래요? 10시래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10시 딱 맞춰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미리미리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너무 일찍 가시면 번호표를 1번에 받게 됩니다. 너무 일찍 가시면 1번부터 받으셔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시험 보러 가시면 처음부터 자, 한 명 들어오세요. 자, 1번 들어오셔서 뭐 주소 확인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에 1번 자리 세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1번 받았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떤 분은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먼저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게 뒷사람들이 계속 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리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리딩에 집중을 못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남들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중간 조금 이후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시험 순서는 리딩, 리스닝 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스피킹과 라이팅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조금 확인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보세요. 맨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신분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1번 들어와서 신분 확인하는데 그때 이제 개별적 입시를 하시고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냥 무작정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이크 볼륨 조절을 합니다. 이 마이크가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describe the city you live in 이라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마이크가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정말 그 문장 반복하시면 되는데 몇몇 분들은 거기서 이제 정말 나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은 어떤 도시고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뭐 설명이 상관없으세요. 하지만 근데 이제 옆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래 집중 못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이크 볼륨 테스트 하는구나 인지되면 바로 그 다음 뭐 리딩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리딩 문제는 몇 개의 패세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패세지가 3개입니다. 그래서 몇 분 주어지나요? 60분을 주게 되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북미권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우리 이제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북미권에서는 지문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 좀 덜 했더니 선생님 저 미국에서 봤더니 리딩 지문이 4개나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북미권은 4개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그 4개가 나오면 4개가 다 점수에 반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는 덤이라고 해서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덤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아직 쌓이지 않고 이게 과연 자주 반복되어진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문이 4개가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냥 열심히 푸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거 마지막 지문이 덤이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 지문이 덤일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지문이 4개가 나온 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시험 보실 분들은 그 경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문 3개 60분 동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분 동안 지문 3개를 푸시면 나누기라면 몇 개씩 이제 시간을 분배하실 수 있잖아요. 14개 문제 한 지문을 우리 20분 동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지문을 다들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첫 지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가 첫 지문이 정말 너무도 안 읽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다음 지문부터 푸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리딩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첫 지문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힘들게 푸시다. 뭐 당연히 그 다음 지문이 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패스하시고 2번째 지문 하시고 3번째 지문 하신 후에 다시 첫 번째 지문 돌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한 지문에 30분 이상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망했어요. 왜요? 첫 지문 너무 어려워서 첫 지문에 시간 30분을 썼어요. 그럼 벌써 2번째, 3번째 지문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 실력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은 첫 지문에 20분, 25분 정도만에 쓰시고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하실 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리딩 섹션을 열심히 시험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째, 네 섹션을 마무리 다 한 후에 시험 내용이 저장이 이제 자동으로 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리딩 자동 저장 되지만 실제로 4과목을 다 보신 다음에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뜹니다. 그럼 저장 꼭 해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특이사항은 이런 정도예요. 근데 좀 더 리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답 수정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정답 수정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그 다음 리스닝이 들려지지만 리딩은 이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정답 막 바꾸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7번 문제 답이 애매했었는데 나중에 고르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리딩도 노트 테이킹 가능합니다. 우리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처음부터 종이 스크래치 페이퍼를 하시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셨을 때 조금씩 노트 테이킹 하시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매일 모든 내용들 다 적으시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문제를 못 푸실 수 있는 상황도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놨고요. 1교시가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교시 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그렇죠. 속으로 말린다는 느낌 있죠. 뭐 그렇게 된다면 전체 시험을 다 못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찬찬히 볼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정보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전에 뭐 해야 돼요? 저 불안해 죽겠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그 전에 지금 이게 실마특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마특 내용이 크게 이제 3개월 정도까지 같이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 거라면 3월달, 2월달 거 같이 보시면서 무슨 내용이 최근에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경향은 어떤지도 살펴보시는 거 방법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루 전날 이 강의를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전에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좀 며칠 남은 동안에 리딩 문제를 많이 푼다. 그 실력이 막 훅훅 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실 건 뭐냐면 600어휘를 좀 정리를 하세요. 자, 600어휘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 박세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 땡땡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제 이름과 함께 600어휘가 계속 나올 텐데 자, 우리 70, 80, 90 레벨에 다 600어휘가 있긴 하나 80, 600어휘가 핵심입니다. 80 레벨의 600어휘를 꼼꼼하게 외우시면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어휘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훑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 정말 그 600개도 외울 시간이 없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초토화 어휘라고 또 하나 말을 했습니다. 초빈출 토플 어휘 화끈하게 끝내기라고 하는 강좌인데, 자, 아마 이 강좌가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올려져가지고 보실 수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토플 시험 빈도수에 맞게,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10년 동안에 나왔던 그 어휘들을 빈도수에 맞춰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어휘들 위주로 공략을 좀 했던 건데 오늘 제가 좀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어휘들을 이게 실제로 많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오겠거니 라고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시고요. 다양한 주제 연습 되셨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실제로 보시기 전에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미국 역사다. 혹은 천문학이다. 그러니까 뭔가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되게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양한 주제들을 연습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건 그 주제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그 주제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정도까지만 있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연습인데요. 여러분들 실전 문제 연습은 어떤 거예요? 긴 지문이죠? 자, 긴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풀어봤는지인데요. 이거는 뭐 적어도 한 세트 정도, 적어도 여러 개의 문제들을 좀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나 20분 안에 못 푸네. 나 너무 좀 이제 오래 걸리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러니까 제 실전 문제는 저희가 90 플러스 100 플러스 난이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전 문제인데요. 실제로 토플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실전 문제 말고요. 조금 더 실전과 유사한 정말 실제 난이도에 맞춰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두셔야 되세요. 그냥 쉬운 거 문제 풀어 나 다 맞았네? 나 실력 되게 뛰어난가 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문제와 유사한 난이도를 풀어보시면서 시험장 가기 전에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죠?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으로 오답 유형 확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오답이라고 해주는 이 부분은 어떠세요? 매번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건 당연한데 왜 오답들을 고르시는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강의마다 제가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정도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어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어휘 부분은 실제로 우리 출제가 엄청 많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휘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난 그래도 진짜 기본적인 점수는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 맞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어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볼게요. 한 지문에 3개에서 4개 정도씩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지문에 3개, 4개라고 얘기를 하면 한 지문 원래 몇 개인데요? 14개잖아요. 14개, 3, 4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분이 어휘 문제니까 최대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 배웠던 유형 뭐 다 까먹어요.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들만 표시하시고 오시는 경우 되게 많으신데, 그 전에 완전 자동 반사 나올 만큼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어들을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시험장에 가셨을 때 바로바로 이 단어 보자마자 그래 얘는 동의어가 얘야 바로 체크하고 시간을 적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출제 가능한 어휘라든가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을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토화 어휘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빠르게 훑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어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많이 알면 이제 그만큼 많이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오답을 제낄 수 있을까? 한번 오답들을 한번 봐보세요. 오답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너무 어려운 거.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일부러 정답과 이렇게 헷갈리도록 일부러 박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이 본문에 있는 거랑 굉장히 흡사한 경우, 그런 경우, 그런 부분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말이 되는 단어들은 오답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 주어진 단어와 가장 의미상 가까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꼭 문제 풀다 보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시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문맥상 말이 되는 경우는 오답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단어를 아예 모르는 경우, 실제 그 답을 우리가 체크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문맥상 답을 고르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맥상 답을 고르시기 전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가신 단어들을 시험에서 만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단어가 제일 빈도수가 높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입니다. subsequently.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는 단어인데, 제가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토플 강의 한 10년 동안에 이 어휘가 거의 40번 이상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subsequently라고 해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과 함께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실 때, subsequent, sequence라고 한 연속이고요. 자, 나중에라고 해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쓰시면 될까요? 네, 여기서 D번에 later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subsequently는 그런 말이고, 혹시 subsequent라는 형용사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거 쓰시면 될까요? 그때는 following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C번에 simultaneously 무슨 말일까요? 동시에.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거? at the same time이라는 단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이제 함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함께 같이 보시고 답은 D번이었습니다. 자, 2번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abundance.
마찬가지. 얘도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단어고요. 자, abundance 무슨 뜻이에요? 풍부라고 해준 단어고요. 자, 풍부하면 어떤 말을 같이 쓸 수 있을까요? 풍부. 자, 정답은 A번의 profusion입니다. 자, 풍부. 그러면 나머지 얘는 뭐예요? 생산, 그리고 얘는 뭐 발명, 그리고 problem 문제 되는데, 자, A번의 단어가 풍부라는 명사고요. 혹시 abundance라는 단어가 형사는 뭐예요? abundance라고 해주는 단어가 되죠? 그쵸? 자, 이런 단어라면 얘 형용사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profuse라는 단어로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는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알고 있는 단어들 한 번만 더 덧붙여 볼게요. 우리 풍부한, 충분한 뭐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여기서 요거 말고도 plentiful 혹은 bountiful 혹은 ample 뭐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왜 나머지 같은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3번, 4번 단어. 자, 3번 persist, 우리 permanent 뭐 이러면 다 뭐예요? 계속인 거예요. 자, persist는 오랫동안 버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속하다의 뜻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B번의 endure. 그렇죠? A번의 form은요, 형성하다. 그 다음에 C번의 compare, 비교하다. identify는 동일함을 인식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rsist. 얘도 굉장히 빈도수 높았던 단어고, 4번 볼까요? 4번의 unpreceded입니다. on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precede. 그럼 미리, 먼저예요. 자, 먼저 나오지 않은, 뭔 말이에요? 전례 없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전례 없던이라고 해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새로운 참신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새로운 참신한이라고 해주는 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참신한? 새로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답은 C, novel이라는 단어입니다. 얘가요, 자, 새로운 참신한이고 new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혹시 얘 명사형도 함께 같이 기억하시려면 novelty라는 요 단어입니다. 참신성. 그러면은 그 전까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참신한이 되는 거죠. 답은 C가 됩니다. 자, 그리고 B번 considerable 무슨 뜻이요? 얘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서 지금 제가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얘는 상당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를 뭐라고 할까요? significant 혹은 또 뭐 있을까요? substantial 이라는 단어 이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요 단어는 상당한 뜻이라서 상당한 양쪽으로 많고 얘는 그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함께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 빈도수 높았고요. 그 다음에 D번은요. rudimentary 혹시 무슨 뜻일까요? 얘는 기초적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말로는 basic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primitive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primitive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이제 원시 상태 그대로.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때의 과학은 rudimentary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때의 과학은 발달이 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이제 같이 쓰거나 하나만 더 연결해 볼게요. 요거에 똑같이 undeveloped 보이시나요? undeveloped라고 해주는 이 부분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단어를 조금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한 노출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많이 보였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만 좀 오늘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나 불안해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파일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일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그래 이 단어는 얘가 동의어야. 막 외우고 가세요. 시험장 전까지 가져가서 보신 다음에 시험장에 보셔서 바로 딱딱딱 맞추시면서 어휘 부분 때문에 시간을 오래 쓰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어떤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 어휘 어떤 것들이 빈출로 나오는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실제로 시험 보시면서 잘 적용시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맛보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4월 시험 잘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